5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밤사이에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 현관을 비추는 CCTV에는 외부 사람이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이 남자는 취조실에서 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So, did you kill her? (1971년생인) 사라 웰그린은 배려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또한 어머니와 친구처럼 살갑게 지내는 좋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1997년 데이브 버덱과 결혼해서 루이스와 잭 두 아들을 낳았으며 2003년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두 아들과 함께 새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머니 집에서 신세를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영국에 살고 있던 33살 사라는 스페인에서 살고 있는 그녀보다 7살 어린 26살 벤 라콤비와 데이팅 앱에서 만났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진중하고 성숙한 벤은 사라의 아픈 과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아들들에게 잘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벤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기 때문에 매일 컴퓨터와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애틋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아들들인 루이스와 잭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벤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라가 그토록 찾고 있던 반쪽이라는 확신이 든 벤은 그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며 청혼했습니다. 비록 사라도 벤을 많이 사랑했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영국을 떠나 스페인으로 가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나고 자란 사라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있는 고국을 떠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고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아이들까지도 기꺼이 사랑으로 같이 키우겠다고 말하는 천사 같은 남자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벤은 자기가 곧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고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가서 2006년 7월에 벤과 결혼했습니다. 스페인은 영국보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벤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쉬는 날에는 아들들과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고 행복했던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라는 좋은 학벌과 화려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를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벤은 파일럿이 되는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가 원했던 비행기 조종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공항에 취직해서 일을 했지만 보수가 적었기 때문에 가족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스페인에 온 것을 후회하고 영국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의 이혼을 하기 싫었던 그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벤과의 첫 아이를 출산한 후 가족은 스페인을 떠나 영국으로 이사와서 뉴애쉬 그린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합니다. 벤은 택시 운전사로 일을 했으며 사라는 다시 은행의 경력직으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2011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벤은 친자식들이 태어난 후 의붓 아들들을 차갑게 대하고 친자식들과 눈에 보이게 차별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사라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한편 사라는 은행을 그만두고 미용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벤은 사라를 만나고 영국에 살게 된 후 불행해졌다고 그녀를 원망했으며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어느 날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 벤은 사라와 의붓 아들들이 출근하고 학교에 간 틈을 타 그들의 짐을 대충 싸서 밖에 내놓고 집 열쇠를 바꿔서 그들이 집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의붓 아들들이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빌은 법원에 사라는 아이들을 버리고 집에서 나간 나쁜 엄마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혼 소송을 했고 벤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라와 아들들은 친정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살게 됩니다. 사라는 억울하게 뺏긴 양육권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양육권 소송을 했고 1년 반 후인 2016년 승소해서 세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정적으로 벤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면 벤이 순수하게 보내줄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벤이 화가 나면 아주 무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들들은 엄마가 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벤하고 상의한 후 일단 그녀가 벤의 집에 들어가서 어린 자녀들을 같이 키우면서 지내기로 합의합니다. 그렇게 큰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라는 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는 벤과 정확히 반씩 나눠서 냈으며 아이들을 같이 돌보면서 벤과는 룸메이트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집 1층에 있는 방을 썼고 벤은 다락방을 개조한 침실을 쓰면서 아이들에 관련된 일로만 대화를 하고 거의 남처럼 살았습니다. 사라는 벤과 이혼한 후 만난 미래를 약혼한 제임스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9일 사라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왔다가 출근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피부 미용 관련 기술이 뛰어났던 사라는 큰 회사에서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조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설렜던 그녀는 기분 좋게 일을 끝내고 저녁 7시 30분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약 사라가 그 일을 시작하면 더 이상 벤의 눈치를 보며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기쁜 소식을 식구들과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습니다. 사라는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1년 후에 결혼하고 돈을 모아서 큰 집을 사자는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날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월 10일 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벤은 사라가 늦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깨우기 위해 방으로 갔지만 사라는 없었습니다. 벤은 서둘러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택시기사로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벤은 사라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자 사라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녀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결이 안 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 제임스도 사라와 연락이 안 되자 벤에게 연락했으며 모두들 벤에게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고 말하자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48시간이 지난 10월 11일에 벤은 신고를 합니다. Please switchboard. Hello, I want to report a missing person. She's my children's mum, Okay. and she's not like we're not together. We just live together, sort of thing. Right. Okay. And she came home Tuesday night, and we all went to bed. And then when me and the kids woke up in the morning, she wasn't there.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벤은 사라가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가출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남성 편력이 있었던 그녀는 약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팅 앱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사라의 침실에는 그녀의 은행카드들과 돈이 들어있는 지갑과 열쇠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자동차는 화요일 저녁에 그녀가 주차한 그 모습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으며 없어진 유일한 물건은 그녀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집에 놓고 외출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가 혼자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휴대폰만 들고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13번째 생일날에도 사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단순 가출을 했던 거라면 아들의 생일에는 꼭 돌아올 거라고 가족들은 믿고 기다렸지만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라의 실종에 매우 태연해 보이는 벤은 아들의 생일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루이스와 잭이 이복 동생들을 만나는 것을 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루이스가 어머니의 실종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려 지역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5명의 아이들의 엄마의 실종을 안타까워했으며 뉴의 시그린에 사는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대원과 지역 주민들은 집 주변 5km 반경을 수색했습니다. 벤은 그녀가 사라진 날 밤에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아침이 되어서야 사라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벤의 집에 꽤 많은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벤은 시스템이 거의 1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의 핸드폰은 그녀가 사라진 날 새벽 4시에 꺼진 후 다시 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생활 반응이 없자 수사관들은 사라가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사라가 사라지고 3일 후인 2018년 10월 13일 늦은 저녁에 경찰은 벤에게 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애들을 빨리 재운 후 자신도 자야 하며 전화기로 중요하게 볼 일이 있다고 벤은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매우 수상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던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에 전화기를 경찰서에 갖다 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받고 집에서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 벤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벤은 경찰서로 와서 자신의 전화기를 경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쓰고 있던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조사한 결과 그는 전날 경찰이 철수하고 얼마 후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강에 가서 자신의 핸드폰을 물속에 멀리 던져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핸드폰 매장에 가서 똑같은 전화기를 사서 쓰고 있던 심카드를 넣은 후 그것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벤의 집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이웃의 CCTV를 모두 확보해서 분석했습니다. 벤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잡힌 영상에는 카메라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벤은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45분경 그의 카메라의 깜빡임이 멈췄습니다. 벤이 자기 방에서 카메라 시스템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0일 오전 2시경 벤이 그의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그가 가는 방향에 있는 CCTV를 추적했지만 정확하게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4시 30분쯤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10월 16일 벤은 사라 웰그린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Now, as I say, you're here on suspicion of murdering her. We believe she may be dead, and that may be at your hand. So, did you kill her? So, I'm not clear at the moment, Ben, whether you're just trying to think of an answer or whether you've decided not to answer the question. 일곱 시간 동안 신문을 받으면서 벤은 지독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은 그에게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벤이 사라의 실종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48시간 후에 벤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10월 10일 새벽 3시쯤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깬 막내딸은 엄마 방으로 갔지만 엄마는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빠도 집에 없어서 부모가 같이 어디에 갔다고 생각했고 다시 잠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10월 9일 벤이 택시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CCTV에 찍힌 그의 택시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깔끔한 성격을 가진 벤은 항상 택시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0월 10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택시의 모든 타이어에 진흙이 묻어 있었고 그것을 봤을 때 그가 새벽에 진흙길을 운전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곧바로 주차장에 가서 세차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Had a new job offer that she was looking forward to. She talked to friends about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but also significantly, she's now missed one of her child's birthdays. Following extensive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and also searching, we're now treating this as a potential homicide investigation. 10월 20일 한밤중에 경찰은 잠을 자고 있던 벤 라콤바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사라의 몸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를 조사하기 위해 토잉해 가고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차고에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삽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의 몸을 찾기 위해 경찰, 군대, 주민들이 2주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색을 벌였으나 그녀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에 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벤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검사는 벤이 10월 10일 새벽에 택시의 바퀴에 진흙이 묻은 어딘가에서 삽을 이용해 사라의 몸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벤은 사라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으며 심지어 전화기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증거인멸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사라의 아들 루이스는 어머니는 양육권을 가진 후에도 벤이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갑자기 사라질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벤이 무슨 끔찍한 일을 벌일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고 아들들에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거라는 것을 알게 된 벤이 그녀를 살인하고 시체를 숨긴 게 틀림없다고 루이스는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해 끝에 벤 라콤바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 웰그린을 살인한 죄로 27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벤 라콤바는 현재까지도 사라의 시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고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시신을 아직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